보니까 우크라이나는 그 출가 금지더라고 남자들. 끔찍한 남자. 그거 깜짝 놀랐지. 제가 우크라이나 사람이었으면 네. 보실게요. 자, 네. 지금 하는 이 표시하는 건 여러분들 진짜 중요해요. 회계에서 표시하는 방법인데요. 자,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설명 좀 드릴게요. 들어보시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맨날 자랑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저는 차가 엄청나게 비싼 차가 한 대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차의 금액이 얼마냐면 1,000만 원. 여러분들이 이상한 생각하시겠어요. 왜냐면 제가 저 되게 비싼 차 타고 다녀요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이면 비싼 차 아니잖아요. 그죠? 뭐야? 거짓말쟁이 아니야? 그죠? 이 생각이죠. 근데 제가 만약에 1,000만 원 이렇게 안 보여드리고 5억 빼기 4억 9천 해서 1,000만 원 보여드립니다. 그 느낌이 다르죠? 왜냐하면 5억짜리 차인데 오래 타다 보니까 4억 9천 까져서 지금 1,000만 원 남아야 되겠다. 그 느낌이잖아요. 관심 없으세요? 하고 싶은 게 이건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해당 유형자산은 특히 유형자산 있죠? 우리가 이제 회계에서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면 얘가 얼마짜리였는데 어떻게 돼서 지금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좀 표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직접 1,000만 원 보여드릴 건지 아니면 5억 빼기 4억 9천에서 1,000만 원 보여드릴 건지 좀 크게 그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씩 해보자. 첫 번째 직접법. 직접법. 결론부터 말해서 직접법은 해당 계정 과목을 직접 쓰는 거를 직접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 5억이었죠. 그러면 그냥 차를 그냥 4억 9천 바로 다이렉트 까버리는 거예요. 해보실게 무슨 말인지 보시면 자 올해 연도 1월 1일에 차량을 100만 원에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취득을 했대요. 자 그리고 내용 연수는 좀 이따 맺히실 거지만 사용기간입니다. 사용기간. 그래서 5년을 탈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한 거죠,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1년에 얼마씩 까면 될까요? 100만 원이고 5년 탈 것 같으면 1년에 얼마씩 까면 돼요? 상식적. 그래서 20만 원 까면 되겠죠. 그걸 이제 어떻게 까는지는 지금 논의할 사항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됐죠? 자, 그래서 일단 1월 1일에 차변에 차량 무방구 100만 원, 대변에 현금 100만 원 끊었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12월 30일 됐어요. 1년 탔죠? 탔으니까 탔다라는 게 사용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사용했으니까 비용 처리해야죠. 이렇게 아까 우리가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 사용하다 보니까 비용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 비용 처리하는 계정 가운데 감가상각비라고 불러요. 감가상각비. 되셨어요? 1년 탔으니까 20만 원 까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실적으로. 그러면 일단 차변에 감가상각비 20만 원. 그리고 차를 까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20만 원만큼 여러분들 상각이 됐다고 차 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차량 운반구 20만 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량 운반구라는 계정 과목을 직접 사용해서 까고 있죠. 그렇죠? 그럼 12월 31일에 재무상태표에 차량은 얼마로 표시가 될까요? 그죠? 달러 80만 원이면 100만 원에서 대변을 바로 까버렸거든요. 맞죠? 그리고 다른 거 무시하고 차량 운반구만 보면 차량 운반구는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80만 원 이렇게만 표시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보여주면 이용자들이 지금 80만 원짜리 남아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 혹시 80만 원 주고 샀나? 실제로 100만 원 주고 산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유용한 정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아까 스타일로 따지면 단지 1,000만 원이라고 보여주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일단은 요걸 직접법이라고 부르고 이거 별로 안 중요하겠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니까. 맞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제 5억 빼기 4억 9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볼게요. 자, 이제 간접법이 중요해요. 간접법. 그리고 이게 이제 회계하는데 너무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애들 계속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아까 했던 거 차이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이용자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올해여도 말. 저 차를 100만 원 주고 샀는데요. 1년 타다 보니까 20만 원 감가상각돼서요. 지금 80만 원 남아 있어요. 라고 정보 제공하고 싶은 거잖아요. 마치 5억 주고 샀는데 여태까지 사용하다 보니까 4억 9천 따져서 1000만 원 남아 있어요.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차량 운반고를 직접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다 차량 운반고를 직접 적게 되면 차량 운반고 여전히 80만 원이 된단 말이에요. 맞죠? 지금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건 100만 원 빼기 20만 원에서 80만 원이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차량 운반고를 대신할 계정 과목을 어거지로 하나로 만들어낸 거예요. 회계에서. 차량 운반고라는 이름을 직접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아셨죠? 이렇게 우리가 차량 운반고가 감가상각이 돼서 까야 되는데 그 까는 걸 대신한 놈 있죠? 걔를 뭐라고 우리가 감가상각 무계액이라고 해요. 감가상각 무계액.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이런 말 쓰죠. 누적돼 있다 이런 말 쓰죠. 누적. 회계에서 누적을 무게라고 해요. 누적되어 있는 합계. 그래서 해석하면 감가상각이 쌓여져 있는 금액이다 이 뜻이에요. 아시죠? 그러니까 얘는 차량 운반고가 본질인데 차량 운반고를 직접 쓰면 안 되니까 차량 운반고를 대신할 계정법 하나 어거지 만들어낸 거예요. 아시죠? 그럼 얘는 일단 우리가 차량 운반고 20만 원 이렇게 하면 재무상태표 어떻게 표시가 되냐 이렇게 표시됩니다. 일단은 차량 운반고는 100만 원이겠죠. 여기 차량 운반고 안 썼거든요. 아시죠? 안 썼어요. 차량 운반고는 100만 원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재무 상태 얘는 우리가 분계를 끊을 때에는 마이너스 분계 못 끊죠. 아니 감소 분계를 할 수 있지만 여기다 마이너스 20만 원 못 썼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요 감가상각 누계액면은 너는 차량 운반고를 졸졸 따라다니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셨죠? 그럼 나중에 이용자들한테 알려주는 재무상태표에서는 차량 운반고와 같은 쪽에서 움직입니다. 그럼 얘는 대변에 있죠? 본래 태생이. 근데 나중에 이용자들한테 보고하면 차량 운반고 옆에 차량 운반고 바짝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비슷해져요? 그래서 대변에 있는 놈을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차변을 이항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이항하면 플러스 20만 원이 마이너스 20만 원 됩니다. 이게 감가상각 무게 20만 원 이렇게 표시해요. 이렇게 되면 이용자한테 100만 원짜리 차였는데 여태까지 타다 보니까 20만 원 까져서 이게 80만 원 되었다라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만약에 여기 보시면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재무상태표는 2022년 12월 31일이잖아요. 맞죠? 그럼 다시 얘가 만약에 2023년도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로 표시가 될까요? 40만 원, 그렇죠. 20만 원이 두 번이니까 40만 원 쌓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60만 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차량 운반고는 막 100만 원, 나는 100만 원으로 나 100만 원짜리 차다. 그리고 감가상각도 뭐 따라다니면서도 마이너스 됐잖아. 감가상각으로 마이너스 대짜기를 좀 따라다니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유용한 정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이렇게 공시해요. 어떻게 공시하냐 보시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치 악어하고 악어새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악어하고 악어새. 차량 운반고가 악어, 감가상각 무게 악어새. 둘은 분명 공통체예요. 공통체. 네, 차량 이 위에 있는 놈을 직접 못 쓰니까 어거지 계정을 하나 만들어내요. 항상 회계는. 아시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고. 전자공시 시스템이 여러분 회사에 재무제표 올려주는 거거든요. 이거 보이시죠, 여러분? 그놈의 유용한 정보 제공 이런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용한 정보 제공. 내 주주 나한테 투자해야 되는 놈들한테 보고해줘야 돼요. 제대로 된 정보를 맞죠? 아직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재무제표인데. 이거
수분기랬고 2분기였고 2분기 재무제표 여기 보이시나요? 일단 숫자는 무시하시고 그래, 지금 상장기업이 있기 때문에 좀 금액이 커요. 삼성전자 조 단위로 이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거 감가상각이 여러분 건물도 되고 기기장치도 되고 차량도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우리 회사 건물은 153억 정도 주고 샀는데 여태까지 이 건물 사용하다 보니까 23억 정도 까졌어요, 이 뜻이에요. 이렇게 제공에 유용한 정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마찬가지 기계장치 256억 주고 샀는데 189억 까져서 사용하다 보니까 아시겠어요? 그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나요? 위상 차량은 많이 없겠죠. 일반 제조업은. 자, 다 이렇게 표시해요. 감가상각 무계획은 감가상각 자산의 붙어 다닙니다.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하는 거 이해되세요? 근데 분계는 우리가 무조건 플러스로 끊어야 되잖아요. 맞죠? 차변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끊으면 반대편 내변으로 가야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항상 오면 오분제예요. 그래서 감가상각 무계획은 해당 감가상각 자산을 간접적인 이론을 통해서 까는 겁니다. 이런 애들 진짜 많아요. 이해되시겠어요? 어떻게 왜 이렇게 끄다고 표시하는지 그건 유용한 정보 제공되면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실 건데 앞으로 좀 익숙해져야 돼요. 이런 애들 자주 해주게 되거든요. 실제 그러니까 계속 이제 추가가 돼요. 이런 애들. 아시죠? 회계 2급에서는 2개 배우죠. 2개. 얘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뒤에서 할게요. 그렇죠? 회계 이제 1급까지는 4개. 세우 1급까지는 5개 이렇게. 왜 여러분들? 아니 특급이 올라갈수록 좀 나이도 올라가야죠, 여러분들. 그죠? 자, 저런 거 알게 알겠어요. 아는데, 됐죠? 아는데, 그죠? 아는데 이쪽을 여러분 이쪽 그만지는 직업이잖아요. 맞죠? 실수 까딱하다가 잘리는 게 진짜 그래요. 저는 회계 포기해서 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됐죠? 그리고 시험을 이렇게 물어봐요. 자, 들어보시면 우리 나중에 장부조회라는 문제에 대해서 장부조회 조심하실 게. 이 100만 원은 취득한 금액이죠. 처음 샀었던 금액. 얘는 남아있는 금액이잖아요. 근데 시험을 어떻게 장난치냐면 이렇게 장난쳐요. 이렇게 그러냐면 다음 차량 운반부의 장부 금액은 이라고 하면 100만 원 다 무지하게 돼요. 차량 운반부의 장부 금액은 그 말은 차량 운반부 남아있는 금액 얘기하는 거지 취득한 금액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 시다발이 계정이라 할게요. 시다발이 계정 달고 있는 돈 시다발이까지 고려한 뒤에 숫자가 장부 금액이에요.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많이 낮거든요. 최대 원가는 처음에 샀었던 금액이고 이해되시겠어요? 이거 아셨죠? 받아들이실게요. 맞죠? 자,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유용한 정보는 지금 간접법이 좋아요, 직접법이 좋아요. 유용한 정보는 쉬운 거 말고 여러분들. 이거 아니고 쉬운 거 말고 둘 중에 뭐가 좋아요? 직접 까는 게 나아요? 아니면 간접적으로 까는 게 나아요? 응? 단지 80만 원 하는 게 나아요? 100만 원 빼기 20만 원에서 80만 원 하는 게 나아요? 네. 저 분명 유용한 정보 후자예요, 후자. 그렇죠? 100만 원 빼기 20만 원 이게 유용한 정보예요. 그렇죠? 근데 둘 다 인정합니다. 왜 둘 다 인정하냐면 취향 차이거든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갑자기 로또나 이런 거에 당첨돼가지고 벼락부자 됐어요. 뭐 잘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내가 가난했다가 뭐 그러면 잘하고 싶죠. 맞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아까 했던 5억 빼기 4억 9천 이렇게 보여줘야죠. 야, 나 5억짜리 차 있다. 단지 4억 9천 오래 타다 보니까 까진 걸 뿐. 난 이재용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나 5억짜리 차 타고 다니는데 4억 9천 까지 이런 거 할까요? 그냥 뭐 이렇게 차 1,000만 원 해도 사람들이 알아보겠죠. 비싼 차인데 오래 탄다 보다. 설마 이재용 선생님이 1,000만 원짜리 차를 타겠어? 이렇게.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취향 차이예요. 그래서 이 유용한 점 왜냐면 공장에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많죠.
그럼 제조업은 얼마 주고 사서 얼마가 됐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 나중에는 무형자산이죠. 무형자산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특허권 같은 거. 특허권. 그 특허를 가져야지만 내가 그 영업할 때 나만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 특허권도 여러분 생각하거든요. 사용하다 보니까 그 기간 있습니다. 얘는 그 낡아진 게 보여요, 눈에? 안 보여. 무형자인데 특허권 지금 얼마 취득했는데 얼마 상각돼서 어떻게 합니까? 맞죠? 나중에는 무형자산 직접 까버립니다. 직접 까버려요. 아까 달러 80만 원 기부잖아요. 지금 취향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한테 어려운 건 간접법부터 어렵죠. 간접법 진짜 많이 보시는 거예요. 받아들이세요.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감가상각입니다. 이게 자동결산 두 번째입니다. 우리 어저께 첫 번째 자동결산 그거 했었죠, 여러분들. 우리 어저께 상품, 기말상품, 기말재고자산 입력하는 거. 감가상각이 자동결산이라고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 어저께 자동결산 쉬웠잖아요. 안 쉬웠어요, 여러분들? 20초 만에, 이건 20초 만에. 그죠? 외우시고 해보죠. 가끔씩 감가상각을 물어봐요. 감가상각의 정의를 막 물어봅니다. 뭐냐면, 자, 우리가 이 감가상각이 수익비용 대응에 대한 논리를 들어보실게요. 여러분 기계장치가 내용연수가 5년이라고 5년. 그 말은 기계장치 5년 사용할 것 같다는 뜻이잖아요. 맞죠? 근데 회계에서 그 내용연수라고 하죠. 그 내용연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계장치라는 자산이 꾸져지는 기간이 아니에요. 그 5년은 기계장치를 통해서 내가 회사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기간이라고 불러요. 5년 동안 기계를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어내서 우리 회사에 5년 동안 수익을 안겨줄 것 같다라고 추정하는 거거든요. 참 거지 같죠? 그렇죠. 받아들이세요. 회계 읽다 보면 진짜 그래요. 문제 읽어보시면 아주 숫자보다 말이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5년이 수익을 창출해내는 기간이에요. 회계에서는 비용 누구 따라다녀야 돼요? 수익 따라다녀요. 수익 따라다니죠. 그러면 그 감가상각도 5년 동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방에 하지 말고. 이해되시겠어요? 기계장치를 5년 동안 비용시키려면 5년 동안 수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5년 동안 잡으라는 거예요. 알죠? 거기에 비용은 수익 따라다녀야 된다. 수익 비용 대비 원칙입니다. 아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해요. 좀 이따 제가 띄울 거는 감가상각 엄청나게 됐어요.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압도적으로 중요해요. 실제 업무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감가상각 진짜로. 자, 그럼 감가상각이라는 걸 할 때 필요한 요소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취득원가임 했죠. 다 해서 얼마 주고 샀느냐. 그 다음에 잔존가치. 잔존가치는 뭐죠? 잔존이 뭔지 알아요? 잔존. 남아있다는 뜻이 남아있다. 그렇죠? 이거 기계장치 5년 다 사용하면 기계장치 못 팔아요? 고물상에 팔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게 잔존가치예요. 여기 사용기간이 다 끝나고 외부에 판다면 얼마 받을 수 있게 요거예요. 이게 잔존가치입니다. 아시죠? 잔존가치고.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사용기간인데 시험에 가끔씩 장난을 좀 쳐요.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이 내용연수는 실제 사용기간이다라고 장난을 칩니다. 실제. 아니죠. 5년 사용할 것 같다지 5년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그렇죠. 기계를 5년보다 많이 더 사용할 수도 있겠죠. 우리 회사 주문이 안 들어와가지고. 맞죠? 한 10년 사용할 수도 있겠죠. 주문이 안 들어오면.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내가 주문이 안 들어올 줄 알았나? 그렇죠? 기계장치를 내가 지금 구입한 시점에. 맞죠? 아니면 주문이 미친듯이 들어와요. 그러면 한 3년밖에 못 사용하겠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이 내용 연수는 예상되는 기간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좀 유념해 주시고요. 자,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감가상각비를 구하시도록 외우셔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아까 그 20만 원 구하는 거예요. 아시죠? 아까 했던 건 우리가 2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표시하는 방법이 중요해요. 지금은 그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구할 거니까 방법이 5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 3가지만 아시면 돼요. 색깔 있는 거. 색깔 있는 거 시험에 냅니다. 감가상각 진짜 미친 듯이 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들? 여기 제가
제가 여태까지 앞으로 여기 한 93회까지만 제가 여기다 보여드리거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푸실 거기 때문에. 아시죠? 우리 교재가 99회차까지 있어요. 근데 제가 99회까지 못 넣거든요. 왜냐면 다 넣어드리면 나중에 기출문제 못 풀어요. 맞죠? 보시면 감가상각 보이세요? 여기? 요거 엄청나게 됐어요. 실기 포함 안 된 거예요. 자동 결산이기 때문에 제가 숙제를 못 내거든요. 자동 결산 컴퓨터 입력해서 제가 컴퓨터 입력하는 거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말 문제, 그다음에 계산 문제. 그렇죠? 진짜 중요해요, 감가상각은. 잘 보세요. 특히 여러분들 우리가 이 정액법하고 정렬법 공식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얘를 응용해서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해면 못 풀게도 출제해요. 아셨죠? 어저께처럼 상품은 얼마다라고 줄 때 있어요. 감가상각비 얼마다라고 주지만 안 줄 때도 있어요. 실제 그 문제 풀어볼 거예요. 아셨죠? 이 공식을 안 해면 못 풀게끔 출제한대요. 못 풀게끔. 해보자. 얘는 심지어 그래프도 나와. 그래프. 여기 보실게요. 보시면. 자, 일단은 정액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액제 요금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정액제 요금이 뭐죠? 그래서 매달 똑같은 통신요금 내는 거잖아요. 정액제. 그죠? 그래서 이 감가상각의 정액법도 매년 똑같은 금액을 감가상각에 맞추는 정액법이라고 불러요. 한번 사례 한번 들어볼게요. 보시면 사례 들어서 좀 해보세요. 사례 들어서. 여기다 쓸게요. 사례를 좀 들면. 자, 취득 원가는 10원, 100원. 그 다음에 잔존 가치는 10원. 그 다음에 내용 연수는 3년.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 기계장치라고 하면 기계장치 100원 주고 산 거예요. 그리고 사용은 한 3년 동안 할 거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그리고 3년 다 사용하고도 나중에 팔 수 있을 때 10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정액법 어떻게 하냐? 쓸게요. 정액법. 일단 감가상각은 결산입니다. 여러분 결산 12월 31일 날 해요. 12월 31일 날. 그럼 내용연수 3년이니까 총 3년도 12월 31일까지 하겠죠? 그죠? 꼭 외우셔야 돼요. 정액법하고 정률법 외우셔야 됩니다. 자, 정액법은 일단 출발점이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뺍니다.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요. 외우시는 거 이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100원 빼기 10. 되셨죠? 이렇게 여기가 출발점 항상. 그리고 꼬다리 좀 그런데 꼬다리? 꼬다리 내용 연수로 나눠요. 몇 년으로 나누나요? 몇 년? 3년이겠죠, 3년. 이렇게 하면 우리가 30원 나오거든요. 알죠? 이걸로 똑같이 계속 똑같은 공식 쓰는 거예요. 됐죠? 요거. 그러면 초창기에 30원, 또 30원, 30원. 알죠? 매년 똑같은 금액 감가상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정액법. 정액법 외우기 쉬워요, 여러분들. 여기 정액법.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실 용어가 있어요. 가끔 시험에 말문제 되거든요. 여기. 취득 원가에서 우리가 잔존 가치를 뺀 걸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요. 우리가 3년 동안 총 90원 까는 거죠. 30, 30, 30. 맞죠? 이게 감가상각할 대상이 되는 금액이다 그 뜻이에요. 맞죠? 우리가 감가상각할 대상이 되는 금액은 잔존 가치 남겨놔야 되잖아요. 내용연수가 끝나더라도 10원은 받을 수 있으니까 10원은 잔고에 남겨놔야 되겠죠? 총
까야 될 금액은 90원이에요. 총 까야 될 거. 3년 동안 까야 될 금액 90원이 90원. 아셨죠? 그래서 어떠한 방법이든 총 3년 동안 90원 까요. 단지 매년 똑같은 금액을 까냐 다른 금액을 까냐가 차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방법이든 다 3년 동안 90원 까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할 대상이 되는 금액이다라고 해서 줄여서 감가상각 대상금 이렇게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률법. 자, 정률법은 일정한 률을 곱해서 상각하는 건데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상각률을 구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못 구해요. 사람이 못 구한다라는 건 정교하다는 얘기예요. 상각률. 지금 실제로 상각률은 우리가 엑셀이나 여러분들 기계하고 하는 기기가 그 말은 시험에서 계산 문제를 풀 때는 상각률을 줄 수밖에 없어요. 시험에서. 아셨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상각률이 0.5라고 가정해. 상각률 0.5. 0.5 가정이면 실제로 0.5 안 떨어져요. 여러분들. 상각률 0.5라고 할 0.5 가정이 정확한 숫자 아닙니다요. 그럼 정률법은 출발점이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비의 누적액을 뺀 겁니다. 이게 우리 아까 했던 감가상각 이게 장부금액이 장부금액. 기억나세요? 아까 했던 100만 원 빼기 20해서 80만 원이었잖아요. 100만 원에 취득한 놈이 사용하다 보니까 20만 원 까져서 80만 원 됐다 그거였잖아요. 장부금액이 장부금액. 해보자. 자, X1년 12월 30일. 자, 대입하면 일단 취득원가 100원이죠, 여러분들. 그럼 지금 우리 감가상각하는 첫 해연도잖아요. 감가상각비의 누적이 얼마예요? 없죠. 처음 감가상각인데 감가상각비가 쌓여지는 게 없죠, 여러분들. 지금 처음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맞죠? 여기는 잔존가, 여기 잔존가치고 여러분들 잔존가치 10원. 여기 잔존가치 아닙니다. 감가상각비 쌓여지는 금액이에요. 처음 하는데 감가상각비가 어떻게 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맞죠? 처음 하는데 쌓여질 리가 없지. 그죠? 여러분 하려고 하는 거지 한 게 아닙니다. 하려고와 한 건 달라요. 잘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그죠? 제주도를 가려고 한다는 하려고 한다고 안 간 겁니다. 제주도를 갔다는 간 거고요. 맞죠? 감가상각비 하려고 빼기 0입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쌓여지는 거 없어요. 이제요. 네. 자, 여기에다가 0.5. 어제 늦게까지 혹시 새벽에 공부하셨나요, 여러분들? 너무 피곤하신 것 같아가지고. 늦게까지 공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힘이 안 좋습니다. 네. 계속되고요. 자, 50원 이렇게 되셨죠? X2년 12월 12일. 자, 그럼 이제 취득원가 100원이죠. 여기 얼마 빼요? 감가상각비가 쌓여지는 게 얼마예요? 50원 한 번 했으니까 이제 50원 쌓여지는 거죠. 50원. 되셨어요? 50원. 다시 여기에다 0.5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25원 정도가 25원. 되셨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 연수. 3년. 여기는 얼마 뺄까요, 여러분들? 75일까요? 25일까요? 75예요. 감가상각비가 아니죠. 감가상각비 누적이죠. 요때 50 쌓였고 누적이. 요때 25 쌓여서 둘 더한 게 누적이잖아요. 이해되세요? 75입니다. 괜찮죠? 곱하기 0.5 그러면 12.5. 다음에 90원 안 될 건데 실제로는 상당히 정확해요. 0.5가 아니거든요. 저는 가정이라 해서 가정. 그죠? 그래서 정률법은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특히 여러분들 우리가 회계 시험 보실 때 납치를 어떻게 치냐면 앞에는 맞게 뒤는 틀리게 줘요. 어떻게 장난치냐면
정률법은 상각률이 정해져 있으므로 여기까지 맞는 편이죠. 상각률이 정해져 있으므로 매년 같은 금액을 감가상각하는 방법이다. 이건 틀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회계하고 세법 시험 여러분이 문장 다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꼭 아픈 맞게 뒤를 틀리게 장난치거든요. 아셨죠? 대충 넘어갔다 여기 틀립니다. 우리가 오히려 꼼꼼하게 읽지 말라고 하잖아요. 다른 시험은 여기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아시죠? 어설프게 하시면 또 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렬법은 초기에는 감가상각 많이 하죠. 빼는 게 없으니까. 게다가 빼는 게 무적이 쌓여져 있으니까 빼는 게 커지잖아요. 점차 감가상각이 줄어요. 되시겠죠? 네? 공식 꼭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연수학계법. 자, 연수학계법은요, 이게 내용연수를 합계하는 방법이다라는 내용연수를 합계한 방법. 무슨 말인지 해볼게요. 일단 다 써보죠. 이렇게 문제 드려야 되니까. 자, 일단 연수학계법도 출발점이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빼는 거예요. 정액법하고 출발점이 같죠, 여러분들? 100원 120, 100원 127을 할게요. 100원 120, 100원 120. 보시면 여기 분모가 내용연수 합친 거예요. 내용연수가 3년인데 갑자기 뭐라고 쳐 이거잖아요. 1년도부터 문제에서 언급된 내용연수까지 다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 지금 내용연수 3년이잖아요. 3년이니까 1년도부터 3년도까지 다 더하는 거예요. 1년, 2년, 3년. 여기 분모가 무조건 1년도부터 해당 내용연수까지 더하는 게 고정입니다. 내용연수가 문제 4년이라고 하면 분모 어떻게 하시면 돼요? 내용연수가 4년이라고 하면 분모에 1년도부터 4년도까지 다 더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 분모로 와요. 네, 되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용연수가 3년이니까 우리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부르죠. 1년, 2년, 3년 이렇게 가는 거 우리가 순차적으로 간다라고 그러잖아요. 맞죠? 근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게 순차적이죠. 화살표로 따지면. 맞죠? 얘는 반대로 가요. 이렇게 가는 거 꺾어서. 어떻게 가냐면 첫 해연도에 1이 오는 게 아니라 3이 와요. 가장 큰 내용연수가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연수는 2년. 세 번째 내용연수 1년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용연수가 4년이다라고 하면 여기 뭐가 올까? 4년이다라고 하면 먼저 4,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1 이렇게. 이해되시겠어요? 분모는 무조건 고정이고 1년도부터 해당 내용연수까지 다 더하는 게 고정. 분자는 역시 반대로 3, 2, 1, 4, 3 이렇게 되잖아요?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이해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정해놨어요. 감가상각 방법을. 네, 그럼 이렇게 하면 일단 이게 45 나오고요. 1년도에 그 다음에 2년도는 30, 15 계산이 나와요. 그럼 하도 살이 들어가지고 여기 있어요. 그래도 얘도 매년 감가상각하는 방법이 다르지만 총 90원 가는 거 똑같아요. 90원 가는 거 똑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 이중체감법은 말로 나오긴 하니까 설명드릴게요. 그 이중체감법은 정률법이 여러분들 그 되게 정교한 상관관계라면서요. 제가 지금이야 가정이라고 했지만 맞죠? 그러니까 정률법은 뭐라고 생각하시느냐면 명품 상관관. 아시죠? 제대로 된 상관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중체감법 뭐냐? 짝퉁 상관관계, 짝퉁 상관관계. 뭐냐면 이거예요. 먼저 돼요. 내용연수분의 1을 상관관계로 그냥 간단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내용연수가 4년이다라고 하면 4분의 1을 상관관계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0.5.
내용 연수가 5년이다라고 하면 5분의 2니까 상관률 0.45겠다라는 거예요. 좀 상관없는 간편하게 구하자. 무슨 컴퓨터한테 돈 받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렬 보고 컴퓨터에 돈 받는 거. 아시죠? 이중체감법은 정렬을 R이라고 쓰는 R이. 그렇죠?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중체감법하고 생략 이런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 계산 문제 안 됩니다. 계산 문제 안 돼요. 주로 정렬법하고 정리법 많이 되고요. 되셨어요? 그럼 시험에 가장 더럽게 출제하는 게 뭐냐면 이 세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를 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걸 찍으실 분 남기시죠? 셔널 내리기 셔널. 외국에 살다가 발음 들려요? 셔널. 할게요.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일단 자, 정률법, 이중체감법. 어차피 이 둘은 짝퉁이냐 제대로 된 상관이냐만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연수학계법에 공통점이 있어요. 보시면 얘네들은 내용연수 초기 처음에 삼각은 아니에요. 50, 40 좀 줄잖아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감가상각을 취득 초기에 많이 하고 나중에 가면 적게 합니다. 되셨죠?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거는 용어 쓰는 건데 이렇게까지는 안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장난 어떻게 쓰냐면 취득 초기의 감가상각비의 크기는 이라고 빨랑 낼 때가 있어요. 갑자기. 그렇죠? 그럼 일단 정액법은 초창기가 1년째라는 거 1년째. 1년째 정액법은 빨리 생각 안 하죠. 1년 같은 거에 계속 가잖아요. 정액법이 제일 취득하는 초기에 감가상각이 제일 적어요. 되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정률법하고 연수학계법은 둘 다 초기에 많이 까잖아요. 그죠? 근데 연수학계법은 잔존 가치는 빼죠. 그죠? 근데 정률법은 초창기에는 빼는 게 0이죠. 초창기에는 0이니까 정률법이 가장 커요. 시험에는 주로 정률법하고 이제 정액법 비교하는 문제를 알게 돼요. 이게 감가상각비. 자, 근데 시험에 또 어떻게 바꿔서 가르치냐면 이제 이익은 뭐예요? 이익. 단기순위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럼 비용하고 이익은 같이 놀아야 따로 놀아요? 비용하고 이익은 같이 놀아요? 따로죠. 비용하고 이익은 반비례지 반비례. 그죠? 그럼 정액법이 초기에 비용을 가장 작게 줬죠. 이익은 가장 커요. 정액법이. 이해되시겠어요? 비용하고 이익은 반비례니까 우리가 부동을 돌려야죠. 되셨나요? 이렇게. 자, 비추치고 그 다음에 시험에 어떻게 나왔는지 보고 쉴게요.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감가상각 120 3페이지. 자, 123페이지 네모 4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별표입니다. 123페이지 네모 4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별표 쓰시고요. 자, 감가상각이 뭔지는 네 번째 줄부터 다섯 번째 줄까지 밑줄 좀 치실게. 배분 과정까지요. 자, 감가상각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대상금액, 이게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뺀 거라고 했죠. 감가상각할 대상이 되는 금액이다. 를 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간 배분하는 원가의 배분 과정에서 차발 그렇게 어렵다 진짜. 이렇게 됩니다. 진짜로. 알아들으시고 여러분들. 내용연수가 수익을 얻는 기간이잖아요. 수익을 얻는 기간에 맞춰서 비용으로 분반시켜 수익 비용 등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로 1번 감가상각비의 결정 요소 있죠, 여러분들. 자, 거기에서
두 번째 칸에 내용연수 있을 거예요. 내용연수의 자산의 예상 사용 기간에 밑줄 좀 쳐주고 자산의 예상 사용 기간. 이거 실제 아닙니다. 주의. 그 다음에 잔존 가치. 자, 잔존 가치는 거기 예상 처분 가액까지만 밑줄이요. 자산의 내용 연수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그 자산의 예상 처분가액으로 잔존 가치가 불러요. 자, 그 다음에 124페이지. 삥 위에 가로 2번 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 아까 했었죠, 여러분들. 대변에 해당 유형자산 직접 안 뺍니다.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무게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감가상각비 회계처리 두 줄 밑줄입니다. 자, 회계기간의 감가상각비는 제조와 관련된 경우. 제조는 어디서 할까요? 공장이죠. 그래서 밑줄 좀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 자산의 제조 원가로 보고가 되며, 이건 나중에 회계 볼 때 배우실 거예요. 그리고 판매 및 관리와 관련된, 이게 본사잖아요, 여러분들. 본사의 감가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산한다. 그리고 거기 있는 분계 외워주셔야 돼요.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해당 자산 안 깝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을 간접적으로 까요. 아시죠? 얘를 회계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용어 가끔씩 나오니까 거기 밑줄 좀. 감가상각 누계액 아래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 말 참 짜증나죠, 진짜로. 해당 자산을 차감해서 평가하는 계정이라고 해서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고 불러요. 차감하는 그냥 보조 계정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차감하는 보조 계정 과목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해요. 자, 가로 3번. 가로 3번 감가상각비의 재무상태표의 공시라고 있죠. 요게 감가상각비 어떻게 재무상태표에 나타낼 건데 우리 아까 봤었죠, 여러분. 회사 해가지고. 자, 세 줄 다 밑줄입니다. 자, 감가상각 무계액은 유형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으로 말씀드렸잖아. 계정으로 재무상태표에서는 유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공시했죠. 공시가 보고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무계액 계정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유형자산의 잔부가액이라고 한다. 아셨죠?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가로 4번 감가상각 방법. 거기서 여러분들이 외우실 게 정액법 체크해 주시죠. 정액법. V자 같은 거 표시해 주시면 돼요. 동시 외우셔야 돼요. 거기 곱하기 내용연수분의 1이나 나누기 내용연수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 다음에 정률법 V자 표시해 주시고, 정률법. 그 다음에 이중체감법 V자 표시해 주시고. 되셨죠? 자, 근데 조심하세요. 요거야, 보시면. 짜증나. 회계이거 이거 왜 되는지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좀 바꾸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외우시는 공식이 1년치 감가상각비고요. 1년치. 아시죠? 1년치. 문제가 뭐냐? 만약에 내가 이 기계장치를 7월 1일 날 샀대. 올해 연도 7월 1일. 7월 1일 날 샀대요. 그리고 12월 30일 날 감가상각 하잖아요. 몇 개월 사용해서 몇 개월? 6개월밖에 사용 안 했죠. 그러면 다시 여러분 이 공식에다 12분의 6을 다시 곱하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공식이 1년 동안의 감가상각비 구하는 거, 1년 사용한 감가상각비. 6개월밖에 사용 안 했으면 어떻게 해요? 12분의 6을 다시 곱하셔야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문제도 풀어보긴 할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죄송하지만 제가 하는 문제 아니다. 실패가 아니라. 저도 회계 읽으면서 너무 가혹해요. 근데 미리 알고 계신 셈 여기까지 계속 나와요. 아셨죠? 자, 그러면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어디냐면요. 어디냐면 22번? 여기 있군요. 여러분들 300
384페이지. 384. 384페이지. 12번이 12번. 이거 진짜 좀 어렵거든요. 12번.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구하실 건데 힌트 좀 드릴게요. 자, 다음 자료에서 자 밑에 정액법, 그 다음에 볼게요. 2022년 12월 31일 결산 이후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은 거기 밑줄 좀 2022년 12월 31일 결산 이후 기계장치의 장부가액까지 밑줄 주시고요. 이거 좀 같이 할게요. 이건 좀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 뭐냐면 결산 이후니까 감가상각 올해 연도 말에도 한 뒤에 장부가액이니까 남아있는 거예요. 취득한 금액이에요.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니까 이거는 요거 쓰라. 이거 장부가액. 용어 아니?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게 장부금액이라는 거 아니? 요 말인데 요 말. 맞죠? 자, 해보겠습니다. 내리고 여기다 비어있는 공간에 해볼게요. 야, 지금 감가상각 너무 중요해요. 자, 일단 첫 번째 좀 볼게요. 자, 기계장치의 취득원가가 2천만 원이니까 일단 우리가 정액법은 여기 보시죠. 보이시죠? 취득원가 필요합니다. 맞죠, 여러분들?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취득 시기가 2020년 1월 1일에 취득했대요. 맞죠? 그럼 몇 년 사용했죠? 몇 년? 우리 2022년 12월 30일 3년. 우리 손가락에 20, 21, 22, 3년. 맞죠? 여러분들 3년? 왜냐하면 결산 이후니까 맞죠? 올해 연도도 감가상각 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내용은 3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세 번째네. 왜 두 번째 점? 자, 잔존가치 200만 원 필요해요? 해요. 이 잔존가치 여러분 필요하죠. 정액법. 공식 안 해오시면 여러분들 뭐 낚시해 준다니까, 낚시? 그 다음 내용연수 5년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내용연수로 나눠야 되니까. 자, 그 다음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 필요해요. 이거 정리법이야 필요하지. 맞죠? 그래서 세 번째 점은 낚시입니다, 낚시. 쓸모없는 자료. 그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구하는 거죠. 일단 의지의 한국인 방법이 있고요. 다시 여러분들 제가 그거 했어요. 예전에 그 있잖아요. 수능 때 도형의 개수는 아시죠? 세모 여기에서 세모의 개수 한번 이렇게 하잖아요. 저 그래서 한 25분에 25분 맞춰서 행복했어. 아시죠? 수능 시험 볼 때 있잖아요. 사각형의 개수하는 거 할 때 안 해보셨구나. 수학습 자기 좀 그러니까 그거 하면 뿌듯해하고 같아요. 이렇게 찍어가지고 맞추면 행복하고 하는. 그러면 우리가 장부금액이니까 여기 있죠. 장부금액은 취득원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여러분들 물어본 거는 맞죠? 그래서 취득원가 빼기 감누라고 좀 할게요, 여러분들. 감가상각 누계액 하면 이게 장부금액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계장치는 3년을 사용을 했죠,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럼 취득원가 얼마입니까? 6천만 원 줬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이제 정액법에 이 공식이 1년 동안의 감가상각비 구하는 공식이라 했잖아요, 여러분들. 위에 지금 제가 모델 보드 시험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딱 저 보시고 인터넷으로 그 모델 검색하죠. 그죠? 죄송해요,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죠? 드립이었으면 드립.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감가상각 누계 구해볼게요. 해보면 일단 취득원가 2천만 원이죠. 위에 대입. 그죠?
2천만 원. 잔존가치 얼마? 2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하는데? 그렇죠. 나누기 내면서 뭐냐? 이렇게. 네.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1년의 감가상각비지. 1년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360만 원 나올 겁니다.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감누에 감누. 감가상각비 누적액. 감가상각을 몇 번 했겠어요, 여러분들? 3번 해야죠, 3번. 3번 한 게 감가상각비가 3년 동안 쌓인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획은 360만 원. 1년 동안 360만 원 감가상각해서 총 3년 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의지의 한국인 안 되는 방법. 360만 하고 계산도 360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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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그죠? 머리가 아파요. 되셨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총 죄송해요. 일단은 물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그 쓰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전체 5년에 대한 거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3년 동안의 정액법의 누적액이다. 3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바로 쓰시기 힘들 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죠. 무섭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꼭 감가상각비의 누적액을 3번 누적해야 되잖아요. 360만 원 3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1,080만 원? 맞네요. 네. 이렇게 하시면 다 나오겠죠, 여러분들. 쓸모없는 걸 골라내시려면 여러분들 공식 외우셔야 돼요. 되시겠어요? 그럼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이제 월할 생각하는 거, 제일 짜증나는 거. 어디 있냐면 200-4 아닌데 여기 가는데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 찾아볼게요. 여러분들 최근에 있었는데 이거 좀 여기 있군요, 여러분들. 358페이지. 358번에 7번을 여러분들 해보시죠. 358페이지 7번. 358페이지 7번. 358페이지 7번. 358페이지 7번. 해보세요, 여러분. 시간.
혹시 구하시고 계세요? 그렇죠. 지금 올해 연도는 7월 1일 않습니까? 맞습니다. 1번입니다. 1번. 맞죠? 왜냐면 정액국 구하는 공식이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을 쓰잖아요. 근데 말로 떼면 되죠. 그럼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하면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거기에 내용연수 10년 나누시면 그게 500만 원이잖아요. 여러분이 외우고 계시는 공식이 1년치 감가상각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가 올해 연도는 7월 1일 샀잖아요. 12월 31일까지 6개월밖에 사용 안 했죠,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 구하시는 공식이 전체 12개월에 12분의 구하고자 하는 6 이렇게. 이해되시는가요? 여기 그래서 1번입니다. 그럼 하나 더 풀게요. 이게 좀 어려운 게 그 앞 페이지 있어요. 356. 356페이지 4번. 이거 여러분 해보세요. 이거 4번? 이거 금액 구하시는 문제거든요. 금액. 356페이지 4번. 문제 6번이면 4번. 여기 4번 오해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356페이지 문제 6번에 4번. 얼마 나오세요? 지금 계산 좀 되셨을 것 같은데 320일까요? 960일까요? 320일. 제가 이것 때문에 왜냐면 감가상각 B 지금 969가 지금 감가상각 누적이라고 하시면 누적 아시죠? 320이에요. 감가상각 비용 단기개념이에요. 올해 연도의 비용 얼마니 그거 물어보는 거고 혹시 3년을 다시 곱하시면 여러분 감가상각 비의 누적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실제 이렇게 하면 실제로 3년 곱하는 은근히 돼요. 아시죠? 그래서 비용은 단기개념. 아시죠? 감가상각비 두 개액은 감가상각비 사이즈 의미는요. 아예 다른 의미예요. 다른 의미. 아시죠? 괜찮아 지금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됐어요. 그럼 10분 쉬었다가 좀 나머지 또 계속 좀 이어서 하죠, 여러분들. 그래야 10분씩 할 수 있으니까. 자 10분 쉬었다가요. 3시 25분에 시작할게요. 10분 쉬겠습니다. 좀 힘내시고. 이걸 다 사용하고 외부에 내다 판단 얼마 받을 수 있을지 추정하는 거예요. 내부에서 사용기간 사용을 다 하고도 외부에 판다면 처분할 수 있는데 얼마 받을 수 있게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세요?